일반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감정가 1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은행 갈 때도 꼭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인감증명서입니다. 보통 두 통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발급은 최소 1개월 이내. 그리고 기타 추가 사항들, 상품별로는 이제 건당 한 통씩 추가되는데 많이 필요하신 분은 대여섯 통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인감도장이고요.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이체 통장 혹은 그 사본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여섯 번째, 등기권리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매매자금인 경우는 등기권리증이 당연히 없겠죠.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별로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한다 가정하면 기존에 대출이 없다면은 대략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구입자금 및 생활자금 등 물건지별 차등 적용을 하는데 상황별로 다르지만 대출 기간은 최장 30에서 35년 정도, 상환 방식은 은행별 혹은 금융사별로 다르겠지만 1년 정도 거치 후에 원리금 균등으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합니다. 사업자금이라든가 추가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지는 3년 혹은 5년 정도 만기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비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품별로 또 대출 실행 시점과 혹은 규제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이제 담보 물건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상환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원금 균등 상환을 하시는 게 좋고, 매달 상환되는 원금 비율 자체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짧게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이자보다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설명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자금 용도인지 구입자금 용도인지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 또는 기간과 상환 방식이 다르다는 점 아셔야겠죠? 전세나 월세,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알아볼 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 KB시세 보는 법을 먼저 알고 한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를 보시면 매물 시세, 분양, 경매, 대출, 뉴스 자료실, 상권 분석, 마이 부동산의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매물 시세를 봐야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KB시세를 보기 위해 이제 시세 실거래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바로 일반 평균가입니다. 아니 전세, 월세도 KB시세는 알아두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KB시세의 기준은 다르다는 점